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1일 제가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은 새벽 4시 27분입니다. 며칠 동안 독감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조갑제 TV 동영상에 올라 있는 댓글들을 쭉 훑어보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제 현실로 되었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던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총선을 앞두고 아주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 그리고 윤석열 부부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이 꼭 7년 전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상당히 겹치고 있습니다. 겹친다는 말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교과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교훈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동영상을 몇 개 올렸더니 거기 붙은 댓글들이 거의 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면에서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참담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부권 행사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야당의 함정에 제대로 빠지시는 겁니다. 특검 거부한다고 폭로될 일이 덮여질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지나칠 태풍을 슈퍼 태풍으로 키워 걷잡을 수 없게 될 뿐입니다. 먼저 영부인이 직접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무리 살을 애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겨내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으면 특검법 막을 일도 죗값을 치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지명하고 정치 경험 전무한 윤 총리를 지금 그 자리에 다수 국민들이 추대했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검찰총장 지명됐을 때 박통 탄핵의 악몽이 떠올라 극도로 증오했습니다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밀어붙이는 뚝심에 그래 윤 총장의 눈으로 박통 때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여 문 정권의 문제와 사건을 처리해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국정이 바로 잡힐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후원금 보내며 나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적극 지지자가 됐습니다. 나와 가족을 지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대로 정권이 흔들리거나 넘어가면 우파는 괴멸합니다. 나라의 정체성마저 바뀔 절체절명의 시간들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윤통님을 그 자리에 불러냈는지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사악한 주변은 없는지 깊은 실망과 체념, 불안감에 어쩔 줄 모르는 지지자들의 마음 제대로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 밑에 또 이런 댓글이 붙었네요. 조갑제 선생님 욕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보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하는 짓이 보수입니까? 자유, 공정, 소통 다 어디 갔습니까? 아까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2016년 12월과 지금이 겹쳐 보이느냐 하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새누리당의 분열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분열은 2016년 4월 총선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 이항구 씨를 앞세워가지고 당시 당대표인 김무성 세력을 압박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항구 씨에 대한 반감이 여론에서도 생기고 당내에서도 생겼습니다. 선거를 해보니까 결국 새누리당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박근혜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표 선거에서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는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당은 균열이 결정적으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든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계열 TV조선이라든지 JTBC가 앞장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때 좌파들이 동원한 12대가 광화문을 뒤덮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탄핵안이 발의가 되니까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 좌파 민주당과 손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주눅이 들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사실과도 동떨어진 8대 0의 스코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바로 출발점이 새누리당의 분열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여러 복잡하지만 하나만 딱 들면은 작년 여름 이준석 당시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대 지지 기반인 보수, 청년층, 중도층 중에서 청년층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지율이 30%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게 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대신에 등장한 김기현 현 대표는 완전히 대통령실의 부하처럼 행세하다가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는 여론의 지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김기현 대표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재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10여 명이 이탈하면은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제2를 통해서 다시 통과된다고 하면은 그때 벌써 대통령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운명을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집권층의 내부 균열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내부 균열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결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잔여 임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이준석 몰아내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그게 결정적 패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즉 거부권 행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김건희 특검 법 문제는 총선 직전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정부를 흔드는 또는 무너뜨리는 빅뱅이 안 될까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